여름밤 도심의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축제 기간이라 놀이공원은 더욱 활기찼고 밝은 조명과 군중들의 웃음소리, 음악이 뒤섞여 기분을 들뜨게 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은 준호는 놀이기구를 타고 간식을 먹으며 여름밤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즐거움에 잠기려는 순간 준호의 시선을 끈 건 익숙하면서도 기묘한 인형탈이었다. 대형 인형탈 캐릭터들이 곳곳에 서서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주거나 춤을 추고 있었고 대부분은 귀엽고 친근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중 하나, 눈과 입이 기묘하게 그려진 인형탈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인형탈은 웃는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그 고정된 미소가 오히려 으스스한 느낌을 자아냈다. 친구들이 준호의 시선을 따라 그 인형탈을 쳐다봤고 준호는 그들에게 장난스럽게 말했다. 야, 저거 좀 봐. 웃고 있긴 한데 꼭 사람을 노려보는 것 같지 않냐? 뭔가 섬뜩한데? 친구들은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한 친구는 준호에게 장난을 쳐보라고 부추겼고 준호는 그 말을 받아들이며 인형탈에게 다가갔다. 준호는 인형탈 앞에서 능청스럽게 말하며 목을 손으로 그어 보였다. 이봐요, 인형탈 씨. 오늘 밤 누구를 잡아갈 생각이죠? 혹시 저도 타깃에 포함된 건가요? 준호는 우스꽝스럽게 죽은 척하며 친구들을 향해 웃어 보였다. 친구들도 장난스러워하며 즐거워했지만 인형탈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 검은 눈 구멍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그 속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시선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듯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준호는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잠시 후 인형탈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나를 놀리다니 용감하군. 인형탈 안에서 울려 퍼지듯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림이 담겨 있었다. 그 말투에는 장난이나 유쾌한 기운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무언가 경고하는 듯했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장난삼아 다가간 건데 그는 무언가 잘못된 걸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인형탈을 향해 어색하게 웃으며 친구들에게 돌아갔지만 인형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이공원을 돌아다녔지만 준호는 자꾸만 인형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여러 군중 속에서도 그 인형탈이 한 번씩 눈에 들어왔고 마치 그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준호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친구들에게 이 기분을 털어놓기는 꺼려졌다. 놀이공원에 있는 내내 불쾌한 시선을 견디던 준호와 친구들은 마침내 놀이공원을 떠날 시간이 되어 주차장으로 향했다. 놀이공원은 폐장 시간이 다가오자 점점 조용해졌고 차례로 꺼져가는 조명과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주변은 어둑해졌다. 밤의 공기가 서늘해지면서 왠지 모를 불안이 준호의 가슴에 피어올랐다. 주차장에 거의 다다를 무렵 주변이 점점 고요해지면서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주위를 살폈다. 그때 어딘가에서 느릿느릿하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 바로 그 기묘한 인형탈이 서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인형탈은 정면을 응시하며 준호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도 그에게 안전한 느낌을 주지 못했다. 인형탈의 모습은 조명 아래 뚜렷하게 드러났고 그 고정된 미소는 어두운 구석에서 더 기괴하게 빛났다. 준호는 서늘해진 기분을 애써 무시하며 친구들과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인형탈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봐, 장난이면 그만둬요. 무섭다고요. 준호는 외쳤지만 인형탈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기묘한 미소를 한 채 가까워졌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준호와 친구들의 시야에서 아른거렸다. 친구들과 차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주차장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인형탈의 모습이 떠올라 차를 타자마자 잠가 버렸다. 차창 밖을 보았지만 주차장에는 이제 그 인형탈이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긴장이 풀리는 듯 했지만 마치 그 미소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며칠 후 준호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외출을 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옆자리에서 혹은 빌딩 창문 너머로 항상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특히 어두운 거울이나 유리창을 볼 때면 그 인형탈의 미소가 겹쳐 보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 인형탈이 내뱉은 말이 떠나지 않았다. 나를 놀리다니 용감하군. 매일 밤 잠에 들 때면 그 말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고 준호는 불안감에 뒤척였다. 그 미소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 잠들기 어려웠고 악몽에서조차 인형탈이 자신을 쫓아오는 환영에 시달렸다. 어두운 복도에서, 어둠 속 주차장에서, 그리고 지하철 유리창 너머에서 언제나 준호를 따라오는 인형탈의 미소가 아른거렸다. 며칠 후 준호는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공포감에 사로잡혀 거리에 반사된 유리창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날 밤 그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였다. 등 뒤에서 어딘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무거운 발소리였다. 그 순간 준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서서히 고개를 돌려본 순간 그는 그 미소를 다시 마주했다. 그때의 인형탈, 그 고정된 미소와 깊이 패인 검은 눈구멍이 다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준호는 공포에 휩싸여 소리쳤지만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인형탈은 천천히 다가오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는 뒤로 물러나며 도망치려 했다. 그는 길을 건너고 복잡한 골목을 지나면서도 발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을 느꼈다. 미친 듯이 달려도 인형탈의 기이한 발소리는 언제나 그의 등 뒤에서 가까워지고 있었다. 골목 끝에 다다라 숨을 돌리려는 순간 앞쪽에서 인형탈이 모습을 드러냈다. 준호는 길이 막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인형탈은 그가 숨을 돌릴 때마다 조금씩 다가오며 그를 압박했다. 나를 놀렸지. 내가 나를 잊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제 나와 함께 하겠지? 그 기괴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준호의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준호는 온몸을 떨며 마지막 힘을 짜내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이후로 준호는 그 인형탈의 미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거울 속에서, 어둠 속에서, 창문 너머에서 언제나 그 미소는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준호가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후 점점 이상해졌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는 외출조차 하지 않고 어딘가의 미소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그가 진정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준호가 사라진 후로도 사람들은 가끔씩 놀이공원에서 그 인형탈을 목격했다고 했다.